부장님, 예, 이제 그 지난번에 못 본 이제 평양에서 단동 오는 예, 열차를 한번 또 타고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이것은 이제 2019년도 10월입니다. 10월 16일인가 19일. 비 오는 날 평양역 앞인데요. 이 사진을 보고 어느 분들은 야, 저 동굴 아파 동유럽의 어느 도시 모습 같다 뭐 이런 거. 실제로 그런 모습이죠. 품이 전차도 있고 뭐 이런 모습들. 평양의 예, 한뭐 비 오는 날이라 좀 우중충하긴 한데요. 어쨌든 예, 모습입니다. 평양역 앞모습을 한번 찍어봤고요. 그날 제가 기차 타고 온 날인데, 이거 이제 지하도에서 올라오는 모습이고요. 넘어가 보죠. 예. 저 원수님 따라 하늘 땅 끝까지. 이게 바로 보면 서울역 앞에 대우빌딩 정도 되는 위치라고 보면 딱 알맞습니다. 그 평양역 안에서 이제 밖을 본 모습입니다. 평양역 맞은편에. 대우빌딩보다는 좀 낮지만은 바로, 높낮이의 뭐건 아니고, 그 위치가 그 정도쯤 되는 모습입니다. 여기 이제 보면 10시 반 기차인가 그래요. 그러면 이제 뭐 한 9시 반, 10시 고 조금 이제 기다리기 지루할까 봐 이것이 뭐 전문 뭐 노래하는 분들이 아니고 이 영무원들입니다. 영무원. 영무원 뭐 표 끊고 뭐 이렇게 하고 이제 같이 기차도 타고 하고 하는데 이제 그분들이 이제 기다리기 지루할까 봐 이제 기타 치고 하면서 노래를 아주 흥겹게 해서 이 관광객들을 지루함을 내주는 이런 평양역 구내에서 하는 모습을 또 색다르게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네, 얼굴 잘 넘기시다. 이거 이제 뒷모습에서 보면 이게 빼곡히 해가지고 사람들이 뭐 휴대폰도 찍고 뭐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하는 모습들. 거의 중국 관광객들이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 70% 되고요. 한 20%가 이제 뭐 유럽, 뭐 이제 동남아시아 이런 분들. 중국이 뭐 거의 싹쓸이를 하고 지금 이제 코로나 전국이냐 그렇지만 거의 뭐 만석이고요. 항상 꽉꽉 찹니다. 아주 뭐 자리가 없을 정도로 만약에 오늘 간다 하면은 뭐 2주 정도 뒤에나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기차표, 비행기표 마찬가지입니다. 상당히 많이 다니는 이런 그 코스 중에 예 이건 이제 뭐 중국 분들인 것 같네요. 역 구내에 저런 벽화도 있고요. 하여간 뭐 서울역보다는 좀 아주 좀 역사가 운치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의 서울역 코레일. 예. 우리도 뭐 옛날 서울역도 좀 운치가 있었죠. 지금은 무슨 박물관으로 바뀌었죠. 네. 네, 여기도 뭐 유럽 분들도 있고 이렇게 이제 기타 기다리고 이제 기차 기다리면서 이제 기념품도 사고 뭐 어느 나라 어느 관광지나 마찬가지지요. 유럽의 어느 역이나 네, 네, 마찬가지입니다. 기념품. 꼭 저기는 이제 주로 인삼 제품인데 저 불구죽죽하면 거의 인삼 제품입니다. 홍삼 뭐 이렇게 인삼 가루 인삼 뭐 백삼 뭐 해가지고 개성 인삼이 아주 유명하고 선물용으로도 상품으로도 많이들 이렇게 하죠. 네. 그리고 군데군데 섞여 있죠. 유럽 노인분들 나이 드신 분들 뭐 이렇게 네. 예, 여기가 바로 이제 저 전광판입니다. 계속 바뀝니다. 바뀌는 거 제가 몇 장 찍었는데 이거는 보면 평양 베이징 국제열차는 월수목토 평양에서 출발하여 하룻밤 자고 화목 금일 베이징에 도착합니다. 평양에서 단동까지는 매일 운행합니다. 맞습니다. 매일 운행하는 평양은 국제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평화열차 타고 유라시아 대륙으로 가는 우리 평화열차 이런 적인데요. 꼭 우리 평화열차 회원분들하고 통일TV 후원인 분들하고 해서 첫 번째로 이 코로나가 끝나고 되면 첫 번째로 기차 타고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기차도 남북이 합의를 해도 미국이 반대하면 못 갑니다. 남과 북의 순회, 남과 북의 정상이 합의해도 안 됐지 않습니까? 이 휴전선, DMZ를 UN의 모자를 쓴 미군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 사실 이 정전협정서에도 그 이장희 교수님이나 국제법 하는 분들은 계속 저희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군사에 관한 것만 유엔군이 관리를 하지 관할을 하지
우리 내부적인 것은 그 유엔군, 그 미군 그 관할이 아니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을 그냥 어느 순간 매번 미국한테 물어봐 버릇을 하니까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물어보지 않고 가면 되거든요. 우리 통일부 장관도 미군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판문점을 가는데도 국을 건너가는 것이 아니고 판문점 가는 것조차도 통일부 장관도 마음대로 못 가는 나라가 이게 어디 자주권 이게 독립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 말까지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참 이게 참 답답하고 한심하게 이럴 데 없어서 또 참 안타깝고 답답합니다. 네. 이거 보세요. 베이징 신리주, 평양 신리주에서 베이징까지 열차 시간표가 정확히 있습니다. 평양 신의주 단동 심양 북경 또 북경 평양 신의주 평양 이렇게 해서 시간표가 아주 세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고속철도는 아니고요. 이게 재래철도의 시간에서 이제 하룻밤 이제 묵어가고 합니다. 지금 중국이 고속철도가 상당히 발달되어 있고 되어 있지만 재래식 철도도 재래식 철도로 또 운항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평양 베이징은 그러니까 단동에서 갈아타면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단동에서 고속열차 갈아타면 또 이제 금방 가고요. 네. 그래서 어찌됐든 평양에서 베이징까지 간다는 것은 유럽까지 갈 수 있다. 그리고 이제 평양 모스크바 국제열차가 다니지 않습니까? 매월 6회 운행합니다. 매월 6회. 일주일에 한 번 반이라 소리죠. 그러니까 한 닷새에 한 번씩 가는 거예요. 출발은. 14박 15일이 걸립니다. 14박 15일 동안 그러니까 평양 모스크바행이 이 기간이 시베리아 간에 15일 걸리니까 닷새니까 세 편성이 계속 6편성이 항상 왕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선생님들. 평양에서 모스크바까지 수천 킬로미터에 14박 15일이 걸립니다. 고속철도가 아니고 재래식 철도로. 그러니까 5일에 한 번 운행을 하니까 하여간 예를 들면 평양에서 출발하면 어디 이르쿠츠크 쪽에 한 대가 가고 또 중간에 또 어디 시베리아에 지나가지고 어디 또 하나 가고 또 하나는 또 러시아 모스크바에 또 도착하고 또 반대도 또 그렇게 돼 있고 이 얼마나 넓은 지구 거의 반바퀴를 가는 이 바로 평양역이 국제역이고 서울역, 목포역, 부산역도 국제역이었습니다. 분단되기 이전 심지어 일제강점기에도 국제역이었습니다. 부산에서 기차 타고 베를린까지 갔습니다. 헤이그까지 갔습니다. 이준 열사, 헤이그 만국회의도 기차를 타고 가셨고요. 손기정 선수, 베를린 마라톤 올림픽 간 손기정 선수도 서울역에서 기차를 타고 가셨다고 합니다. 그 100년이 지난 거의 70년이 지난 지금은 못 가고 있습니다. 섬 아닌 섬으로 가로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루빨리 좀 어떻게 좀 돌파를 해 나가야 되는데 참 답답하고 참담하게 이럴 데 없습니다. 예, 시간입니다. 평양에서 두만강 넘어서 모스크바까지 열차 시간. 예. 참 보면 볼수록 참 안타깝기만 하지요. 네. 그럴까요? 예. 이게 바로 이제 10월 19일이군요. 2019년 10월 19일이었습니다. 2019년 10월 19일에 이제 보면 이제 생각이 나실 거예요.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주의 만세, 19일 토요일 이제 1시 1분, 1시 반 열차거든요. 그래서 30분 동안 또 기다리면서 예, 지금 여기가 이제 바로 김정은 위원장이 2019년 2월 60시간 기차 타고 하노이 회담 갈 때 출발 환송식을 하고 도착 환영식을 한 이 평양역 군내 광장입니다. 여기서 행사를 많이 하지요. 네. 여기 보면 이제 북쪽 분들이에요. 북쪽 이제 보통 이제 무역 일꾼이라고도 하죠. 무역 일꾼 이분들이 이제 중국 단동까지 해서 단동에서 또 베이징을 가시든지 심양을 가든지 이렇게 해서 출장 가는 이 분들의 평양역 이 기차를 타고 매일 운항을 합니다. 매일 아침에 이렇게 국제선 중국으로 가는 이 열차가 출발을
평양역입니다. 서울역은 부산역 목포역이죠. 저는 모르나. 저 여수역도 되겠네요. 거리상으로. 네. 그래서 우리 서울역이 모스크바, 베를린, 영국 파리, 프랑스 파리, 영국 런던까지 갈 수 있는 이런 그 대륙 철도 길이 열려서 이 사람만 가는 것이 아니라 물건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물류만 가는 것이 아니고 사람과 문화가 오고 가는 이런 그 새로운 시대가 열리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기원해 마지 않습니다. 네, 또 볼까요? 예, 이제 기차 시간이 슬슬 되면 이제 이렇게 이제 검표원 있고 해서 자기 이제 검표원이 뭐 표 있나 없나 보다는 이제 자기 호실을 이제 정해주고 이제 알아서 알려주는 역할을 하죠. 표 없는 사람은 오지도 않죠. 지금요, 등 보이는 분이 이제 아까 그 기타 치고 노래하던 그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이제 시간이 되면 이렇게 다시 마이크 들고, 메가폰 들고 이제 손님 여러분 이제 빨리 승차하시죠 하고 뭐 몇 호차 뭐 이렇게 얘기하는 이제 이 안내 선생님입니다. 네. 여기 또 이제 그 안에 이제 그 상점보다는 또 더 편리하게 이동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또 간단한 음료수, 뭐 과자, 뭐 이렇게 또 파는 곳이 또 재미있게 눈에 띄길래 제가 또 한 장 찍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보여드립니다. 대동강 맥주 빠지지 않죠, 저기. 대동강 맥주, 뭐 이렇게 사이다 콜라 물론 있고, 대동강 맥주 빠지지 않습니다. 어느 곳에나. 이 사진은 이제 여러분 보기만 하시고요. 하는데, 이게 바로 저는 이제 아실 거고, 제 바로 오른쪽이 제 안내원 지도원입니다. 네. 김미향 선생이라고, 저기, 해외동포, 원어위원회, 이게 재미동포 담당이시고요. 이분이 이 상해에 출장을 가는 날에 제가 함께 했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한 이틀, 하루 정도 제가 일정을 당겨서 나왔어요. 비행기표, 항공권을 물리고, 이제 이 기차를 타고 나올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하고 같이 오느라고, 근데 이분이 참 오래간만에, 몇 년 만에 해외 출장이라고, 바로 이분이 안고 있는 게 이제 손녀 딸입니다. 친손녀. 그리고 바로 옆에 가죽 잠바 입은 분이 며느리입니다. 며느리. 이 며느리는 제 이름까지는 모르겠고요. 조선중앙방송 중앙라디오 아나운서 방송국입니다. 라디오 아나운서고, 그리고 바로 끝에 있는 이 젊은 처자는 이 막내딸, 늦둥이 딸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지금 이때가 재수할 때입니다. 뭐 말씀을 드리는데, 학교, 대학 떨어져가지고 재수. 여기서 또 말씀을 드리는데, 자기 창피하다고 뭐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내가 뭐 여러분들만 아세요? 말씀드리는데. 공짜 재수는 없다고 합니다. 이 뒷장을 또 보이는데요. 여기 바로 아들입니다. 요 딸 안고 있죠. 아들, 며느리, 또 조예성이, 조씨예요, 얘는. 제 엄마는 김씨고. 이 친구가 이제, 그리고 학교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수. 공짜 재수는 없다, 북쪽에. 그래서, 재수하는 건 아니고, 직장을 배정받습니다. 노동자부터 시작을 하죠. 고등학교 졸업하면 대학을 못 가거나 자기가 안 했으면은 일단 직장을 배정받습니다. 무조건. 그러니까 공짜 재수는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직장을 다니면서 하루 8시간 노동을 하고 나머지 시간에 자기가 공부를 해서 대학을 합격하면 그 대학을 입학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수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공짜 재수, 이제 그런 표현을 썼는데, 공짜 재수는 없다. 이 아들은, 김일성 종합대학 박사과정을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똑똑한 것 같아요. 자기 아버지, 김미양 지도원, 안내원, 신랑, 남편이 이 친구들 이제 아버지가 김일성 종합대학 대학 학장을 했다고 해요. 네, 그래서 다 같이 이제 지 엄마 아빠 다 김일성 종합대학 나왔는데 자기 이제 딸년만 공부를 못 해가지고 대학도 떨어졌다고 아주 망신스럽다고 뭐 이렇게 표현하고 하는데 아주 뭐
손녀 딸 안고 아주 기분 좋아서 웃는 모습. 저도 참 보고 싶습니다. 지금 한 1년 반이 됐는데 방북을 하지 못한 지. 요 개인적 사진은 여기까지만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건 제 운전수 동무입니다. 리영호 동무, 이 친구도 막 사진 서로 찍어주고 또 사진 보고 막 이렇게 이 일상으로 이렇게 합니다. 북쪽 사람들이 이렇게 뭐 딱딱하고 뭐 우리가 알기에 뭐 이렇게 저기 아니 말 통하는 사람들이고요. 정이 있고 이렇게 아주 자기네들 가면 이제 부모님, 저 어머니가 오랜만에 해외 출장 가신다고 이제 여기에 환송 나온 거예요. 우리는 뭐 공항까지 나가고 그러진 않죠. 옛날에는 그랬죠. 그러나 이거 얼마나 정겹습니까? 어머니가 한 2주일 이상 해외 출장 가시는데 며느리도 이렇게 휴가 내고 나오고 이렇게 다들 직장 좀 이렇게 중간에 조퇴하고 나와가지고 어머니 가는 이렇게 환송하고 손녀딸까지 이런 모습을 또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역시 뭐 이제 평양역 군의 모습이고 저 글씨체가 저는 상당히 마음에 들어요. 그냥 저 글씨체를 해가지고 통일 TV 이 TV자를 제가 저 글씨체로 썼는데요. 저 우리 글, 저 한글 어쨌든 뭐 평양 글자. 그리고 이제 기차 요금을 또 다음 장 한번 볼까요? 어떤 사이인가요? 뭐죠? 침대. 모두가 침대 칸입니다. 일반 침대라고 되어 있고요. 이제 뭐 특등 침대, 뭐 2등 침대 하는데 그 2등실, 이제 뭐 1등실 뭐 이렇게 이런 이제 되어 있습니다. 닫힘해가지고 이제 일반 침대 칸. 명색이 국제 열차니까요. 거의가 다 침대 칸으로 되어 있습니다. 좌석으로 되어 있지 않고요. 네. 다음 사진. 이건 이제 평양 단동 가는 거고요. 단동 평양. 이 사진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제가 또 찍었는데. 표시고 다음 장 보면 요것이 이제 이날은 이제 그 북경까지 가는 거예요. 요 열차 두 량인가 세 량은 이 손님들은 이제 북경까지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신의주 건너서 이제 단동에 도착되면 그러니까 평양 단동까지는 그 이제 기차를 이제 끊어서 요것은 이제 다른 기관차를 이제 연결해 가지고 이제 북경 베이징까지 가는 것이죠. 베이징, 평양, 평양, 베이징. 월수목토 이렇게 화수금일 이렇게 이제 도착되는 그런 이제 국제열차. 물론 코로나 이전 시기에 예입니다. 요금을 말씀드리자면 이것도 이제 2등실, 자 이제 2등실 뭐 마찬가지입니다. 괜찮습니다. 외국은 했는데 요금이 이제 3등실이 이제 가장 기본실 보통 스탠다드가 이제 그 3명 3명 문이 없는 이제 6명이 타는 그러니까 꼭대기층 거의 고개를 들 수가 없죠. 이렇게 천장이 바로 이제 앉으면 천장이니까 그것이 이제 편도 43달러입니다. 편도 43달러. 그러니까 뭐 한 5만 원이 채 안 될 거예요. 평양 단독까지 편도. 지금 여기가 이제 2등실입니다. 2등실 그러니까 이제 2층으로 되어 있어요. 좀 이따 이제 객실도 잠깐 제가 보여드렸는데 2등실이 저는 그렇게 싼 줄 몰랐어요. 그렇게 싼 줄 알았으면 그냥 2등실 타고 다닐 걸 그냥 주야장창 3등실만 타고 다녔는데 10달러 차이가 안 나고요. 51달러인가 52달러예요. 10달러 차이가 안 났어요. 그래서 2등실 그리고 1등실은 이제 2층이 아니고 이제 침대 칸 이렇게 있죠. 침대만 있고 저기 한데요. 그거 거의 그것도 100달러도 아니고요. 한 80달러 정도 손밖에 되지 않았어요. 이렇게 이제 손 흔들고 이제 기차 떠나가면서 이제 서서히 이제 기적을 울리면서 떠나가죠. 이때 이제 서로 이제 뭐 가족이라든지 친지분들이 이렇게 손을 흔들고 정겹게 이런 모습들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이제 해죠. 어쨌든 9시 반까지는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요거 이제 식당 칸입니다. 식당 칸에 이렇게 대동강 맥주 한잔 하시기도 하고 조금 있으면 제가 이제 점심 식사를 합니다. 저 오른쪽 뒤에 보면 저 명태 북어 뜯는 겁니다. 맥주 안주로. 아주 그냥 그거 용을 써서 뜯고 있죠. 지금 상당히 맛있습니다. 탈피라고 그러죠. 탈피. 예, 요것이 저 기차에서 먹은 상밥. 백반입니다. 백반. 우리말로 백반. 여기에 이제 치킨, 구운 거고요. 요 왼쪽에 이제 소고기 볶음, 소고기 면 볶음.
국수 같은 거 하고, 저 취나물 하고, 저 계란 후라이 제가 상당히 좋아하는, 그리고 생선 조림도 있고요. 저 김치 물론 빠지지 않고, 그리고 토장국, 된장국에다가 이제 밥, 시래기 된장국, 밥 상당히 맛있습니다. 그것이 거의 뭐 한 7,000원 수준인 것 같아요. 중국 돈 뭐 해서 10,000원이 넘지 않습니다. 중국 위안 받는데, 예, 그래서 아주 맛있게 예, 점심 식사를 하고, 네. 아, 그래요? 최영님 야식 생각나세요? 요건 이제 도시락입니다. 좌석이 없는 분들은 이제 달걀이 빠지잖아요. 달걀. 소고기 볶음하고 김치, 뭐 멸치 볶음 이렇게 해가지고. 요건 좀 단촐한 도시락입니다. 네. 도시락은 요 도시락대로 있길래 제가 한 장 찍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립니다. 네, 요거 이제 그 2등실, 2등 칸에 이제 앉아 있고, 저 뒤에 분은 이제 도시락 먹는 거예요. 식당 칸에 이제 저 자리가 없으니까, 이제 도시락 사 먹습니다. 그래서 얼른 가서 이제 식당 칸. 여러분들 혹시 기회 되면, 기차, 출발하자마자 그냥 가서 식당 칸 딱 자리 잡아서, 뭐 추가 요금 내지 않습니다. 식당 칸에서 이제 뭐 맥주 마셔도 좋고, 식사 때 되면 식사하고, 이렇게 해서. 10시 반에 출발하니까 곧 이제 식사가 되니까, 예. 11시부터 시작되나 그래요. 그래서 쭉 가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얘가 제가 탔던 방이요. 메토 빵차라고 그러죠. 메토 객차의 이 4호 시대 13, 14, 15, 16. 그래서 13, 14. 제가 2층에 앉고 제 안내원 선생이 이제 13석이고 15, 16은 어느 중국 분이 이 자리를 하고 있었어요. 네. 방호실 문짝이 있는 요 바로입니다. 저 왼짝에 제가 앉던 자리고요. 요 아래쪽에 예, 이렇게 이제 상하 두 개. 이제 요 빨간색으로 있어서 좀 그래도 조금 뭐 좀 있어 보. 이게 2등실입니다. 문이 있는 2등 침대 칸 네,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간이 의자도 있고 앉아도 있고 사람이 이렇게 조금 모퉁이로 해서 지나갈 수 있는 요 바로 오른쪽이 간이 의자입니다. 창밖도 볼 수 있고 이렇게 화장실도 가고 할 수 있는 객차 내부입니다. 우리는 이런 기차를 볼 수가 없었죠. 예, 이제 평양 외곽으로 갑니다. 이제 올라가는 거죠. 평양에서 출발해서 지난 시간에는 이제 단동에서 주로 농촌의 모습을 봤죠. 도시 외곽 벗어나면 내내 농촌 같은 농촌입니다. 조금 다른 모습으로 보이죠. 네, 어쨌든 평양의 외곽 어디나 공사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저기도 저 뒤에 공사하는 모습이 보이죠. 저 크레인, 타워 크레인 보이고. 네. 평양에서 거의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이고요. 조금 이제 외곽에 순안 지역, 순안이 그 지역 이름입니다. 우리 지금 뭐 성남, 뭐 저 파주, 일산 하듯이 순안군, 순안, 평안, 북도, 평안남도 순안, 순안 지역쯤 될 때 저 연립주택 같이. 그러니까 저 진지 얼마 안 됐으면 저렇게 새로운 모습이고요. 진지 뭐 3, 40년 됐으면 좀 낡아 보이고 이런 것이지요. 네. 시골에. 그건 좀 오래돼 보이죠? 그래도 이런 모습들은. 10월 19일이니까 다 추수하고 이제 좀 한 곳도 있고 또 저 북쪽에는 안 한 곳도 있고 뭐 이렇게 해서 농촌의 모습들로 쭉 보면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의 못해요. 문덕역이라고 어느 역이죠? 간이역. 네, 이렇게 해서 역을 지나는 때 역사 모습도 제가 하나 찍었고요. 계속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길입니다. 이제 평양에서 외곽 지나고 이제 평안남도 지나서 뭐 이제 평안북도 뭐 이렇게 이제 올라가겠지요. 네. 문덕이라는 지역도 있고요. 어느 창밖에서 만난 아주 누런 풍요로운 이제 황금벌판의 모습이었어요. 아주 뭉게구름에 아주 물론 이제 기차 차창 밖으로 찍은 모습입니다. 네, 누런 황금벌판의 아주 풍요로운 모습이었고요. 이것도 어느 농가 지역을 지나는 모습. 어느 지붕에는 또 뭐 무슨 깨도 말, 이건 또 청천강에 건너가는 모습입니다. 청천강은 우리가 다 알 수 있죠. 알죠? 살수, 대첩이라고 하고, 네. 그것도 어느 지역에 지나는 모습의 이런 마을 모습입니다. 멀리서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는 북녘의 이 산하, 북녘의 시골 모습을 2019년 10월, 뭐 2020년 10월, 뭐 올 5월, 올 4월 비슷한 모습이라고 봅니다. 철에
아마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여기도 이제 바로 이제 10월 19일이니까 거의, 지난번엔 제가 10월 6일의 모습이었죠. 저 멀리 뜨락도로도 보이고, 뭐, 이제 또 추수도 하고, 뭐, 이런, 거의 뭐, 이제 끝물이네요. 끝물. 네, 이런 모습들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가까이는 또 낚시하러 다니. 이 사람들은 어디 그냥 뭐 채찍 맞지 않나 모르겠는데, 이게, 저는 그랬잖아요. 노동 시간 너 노동 안 하고 꽤 피우면 막 등짝에 채찍 맞아서 막 노동 뭐 하라고 그러고 밤 새벽별 보기 운동하고 낮인데 모르겠습니다. 뭐 이 사람들 휴가인지 뭐 뭐인지 쉬는 날인지 있겠지요. 대휴라든지. 예, 노동 시간은 철저히 지킵니다. 노동의 국가, 노동을 강조하는 나라에서 노동 시간을 가장 노동자를 우대하는 나라에서 노동 시간을 가장 철저히 노동법을 지키죠. 대휴인지 아마 평일이었는데 낚시하는 모습. 예, 시골에 어떤 좀 도시 외곽이든지 뭐 이런 모습의 이런 살림집 이런 모습입니다. 네, 이것도 어디 건널목 지날 때 이제 기차 지나니까 뭐 먼지가 났든지 뭐 이렇게 좀 하기도 하고 건널목에 바로 가까운 저, 어느 지역을 지날 때의 모습이고요. 여기서 이제 뭐 원순위를 따라 하늘 땅 끝까지 이런 것이 이제 사회주의 북쪽의 독특한 이런 부호 모습이죠. 저런데 우리 한국 남쪽 같으면 이제 무슨 현대자동차, 삼성 갤럭시, 뭐 LG 냉장고, 뭐 이런 SK텔레콤 뭐 이런 광고판이 대기업만 얘기해서 안 됐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상업주의 광고가 아주 도배를 칠 텐데 아주 좀 오히려 저는 편안함을 느낍니다. 이런 광고판 복잡한 게 없고 평양 시내도 네, 그런 모습이라. 이 신의주 외곽쯤 될 겁니다. 이게 거의 이제 신의주 들어오는 모습이고요. 거의 지금 시간이 맞춰질 것 같습니다. 아, 끝났네요, 마침. 예, 여기까지 해서 오늘 개략적으로 개성 시내도 좀 더 있고 한데 이건 뭐 오늘은 이렇게 마식령 스키장, 저 강원도 원산 부근의 이제 마식령 스키장과 이제 판문점도 자세히 좀 투어를 한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이제 은정 휴게소 모습, 그리고 이제 기차를 타고 평양에서 이제 단독까지, 지난 시간에는 단독에서 평양. 물론 뭐 이렇게 좀 뭐 비슷한 모습이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다르게 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오늘 아쉽지만 3번에 걸쳐서 했고요. 또 기회 되는 대로 또 시간 가져서 또 뭐 개성 원산 오늘도 또 개성에 또 뭐 선주교 뭐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사진 정리를 했습니다. 사실 이 파일 정리를. 그래서 거의 절반 이상은 전부 새롭게 보는 모습일 거예요. 제가 보여드린 적이 없으니까 정리를 안 해서. 그래서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정영일 위원장님 해서 뭐 질문하시면 해서 한 30분 정도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